안녕하십니까? 김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부산교육대학교 정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158명이고 또 2월 인원이 있으면 이거 더 증가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단계가 없이 수능 점수 80% 800점, 면접 점수 20% 200점인데 거기에서 면접의 기본 점수가 160점수가 있다 보니까 실지 반영률은 4.8%다. 근데 4.8%다 그러면은 이거 100% 중에서 4.8%면 매우 작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퍼센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능 점수와 면접 점수의 관계가 어느 정도의 점수폭의 차이가 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결과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교육대학교에서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은 선택 과목별 가산점이 없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수학 가산점 5%, 과학 가산점 5%를 줬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원한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산교육대학교 지원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가산점 제도가 없어짐에 따라서 부산교육대학교도 문과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라는 말이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면접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업로드 영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주고 그것을 녹화를 해서 업로드를 하는 형식이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비대면 면접 영상 업로드 방식, 사전에 공개된 면접 문제를 세 문제에 대해서 3분 동안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 보면 학생들이 면접 문제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겠네. 문제 미리 주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답변 달아가지고 녹화해갖고 올리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면접의 변별력이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결과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면접의 변별력이 상당히 큰 학교예요. 부산교육대학교가 업로드를 했는데도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죠. 이 부분이 내가 답변해서 영상을 찍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인지 나쁜 점수를 받을 것인지는 알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의 도움들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접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전형일 같은 경우에는 1월 17일 날 10시에 입학처 홈페이지에 문제가 공개가 돼요. 그 다음에 17일, 18일, 19일 3일 동안의 시간을 주게 되는데 이때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고문을 하고 여러 번 촬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면접의 변별력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데 우선 수능 점수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요. 4개 영역에 대해서 100분위 점수, 영어는 등급에서 1등급 200점, 2등급 190점에서 10점, 한 등급에 10점 정도가 차이 난다 해서 환자 점수를 계산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요. 세계 1인당의 3인의 인재상일 지표를 바탕으로 예비고사를 잘 평가한다 해서 핵심 역량, 의사소통 역량, 교직 인성, 전문성, 그 다음에 창의융합형을 평가한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보다는 아랫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자, 면접 영상에서 문항 3개에 대한 답변을 3개를 3분 동안에 답변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3분이 넘어가게 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제출한 면접 영상의 평가자가 3인이 브라인드 면접을 평가하는데 브라인드 면접에 저촉되는 것을 했을 때는 감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10분 기반의 비대면 면접의 촬영 영상을 제출한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도 설명했듯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평가 항목을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의사소통, 교직 인적성, 창작 융합인 이런 것들이다. 수용 능력, 표현 능력, 토론과 조정 능력, 전문 개발 역량, 교직 인성, 전문성,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역량, 창의성, 정보 기술력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세 문항을 3분 동안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세 개 동일하게 1분, 1분, 1분 찍는 것이 좋은데 어떤 건 2분을 찍고 30초, 30초 찍었다면 이거는 좋은 답변. 하나에 대해서는 좋은 답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두 문항에 대해서는 좋은 답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갖고 부산교육대학교 같은 경우 면접에 있어서는 교직에 관련된 문제만 출제하게 되기 때문에 시사에 대한 얘기는 별도로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결과표를 한번 보게 되면요. 수능 100분위 점수에서 최저 점수가 작년에 부산교육대학교가 점수가 무너졌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해요.
평균 점수가 59점, 100분이 59점이라면 뭐 웬만한 대학교 갈 수도 없는데 부산교육대학교 합격했다. 이 인원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죠. 한 명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점수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최소한 81.7이라는 평균 점수 이상은 돼야 부산교육대 지원했을 때 안정한 점수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교육대학교에 비해서도 작년 점수가 조금 낮은 편이기는 해요. 자,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셨을 때는 면접 점수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요. 최저 점수가 171.3, 최고 점수가 198.67. 그러면 업로드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27점 이상이 차이가 나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합격한 학생의 점수죠. 불합격한 학생은 이거보다 더 떨어지게 되겠죠. 점수 폭이.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부산교육대학교는 면접 업로드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1단계가 없기 때문에 면접을 잘 봐서 수능 점수가 낮은 아이들이 합격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는 학교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 표를 보고 수능 최저 점수 59점 학생이 면접 점수도 171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다르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59점 맞은 학생이 198점을 맞을 수도 있었던 것이고요. 95점 맞은 학생이 171점을 맞을 수도 있는 거죠. 합격한 학생의 점수니까요. 중요한 거는 합격한 학생들끼리의 점수에 있어서도 28점이 차이가 나는데 불합격한 학생까지 따지게 된다면 더 큰 점수의 면접 점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업로드 방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점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변별력이 큰 학교다. 그래서 면접 문제를 공개된 상태에서 그때부터 준비를 한다. 이거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때부터 준비를 한다면 2, 3일 동안 준비하는 거잖아요. 2, 3일 동안 물론 면접 문제가 공개된 그 문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부분은 있겠지만 그때부터 준비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겠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전문가가 써준 내용을 가지고 내가 암기해가지고 녹화를 하면 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거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전문가들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입시학원 선생님들이라고 가정하거나 아니면 또 많은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라고 가정했을 때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낼 수 있는 안이 몇 건이나 될까요? 만약에 유사도가 나왔다. 그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고를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원고를 가지고 좋은 답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기만 컨설팅의 이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원고에 대한 첨삭을 제가 해주기는 해요. 방향성에 대한 첨삭을 해주지 글을 써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자꾸 첨삭을 해서 좋은 원고를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제가 당부드리시고 싶은 말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원서 쓰고 난 다음이라든 원서 쓰기 전이라든 시간 많이 있잖아요. 이 문항 발표되기 전까지. 그때까지 면접에 대한 공부,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방법, 교육 이슈에 대한 거 아니면 교직에 관련된 상식이나 교양들을 많이 쌓아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녹화를 할 때 쉽게 녹화할 수 있고 답안을 우수한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개된 문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면접의 변별력이 큰 학교가 부산교육대학교다라는 거 반드시 유념하시고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정보 이외에 더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들이 있다고 하신다면요. 교대입시연구소와 기만 컨설팅 공동 주최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대 입시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 정시 설명회에 참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자, 이 설명회에 참가하시게 되면은 개별 상담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용하시면 좋은 정보 될 것이고요. 자, 설명회에 참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같은 경우에는요. 전화를 주셔갖고 질문을 하시거나 또 상담을 하시게 되면 성의껏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대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합격 예측 서비스를 보통 많이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뭐 진학사를 하든지 UA를 하든지 기타 뭐 대성, 종로 뭐 많이 이런 합격 예측 서비스들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만 해보시지 말고요. 전문적인 거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지금 교대입시연구소에서 합격 예측 서비스는 초등교육학과가 있는 13개의 대학에서
그것도 뭐 특별 전형까지 포함된 세부 사항에서 합격 예측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대학교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전문적인 합격 예측 서비스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결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